안녕하세요. 위너스 가족 여러분, ABO 박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8월 NMB 강의 첫 번째 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꿈의 실현인데요. 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리더님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메이 사업을 이야기하면 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가정주부로 아내로 엄마로 뭐 딸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꿈이 무언지는 뭐 생각하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스폰서님을 만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지혜 씨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엄청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꿈이 뭐냐는 그 질문을 학교 다닐 때 이후에는 사실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디를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와 뭐 스폰서님의 말투와 막 그런 느낌들이 지금도 되게 아주 생생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당황한 티를 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저는 항상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냐? 저는 꿈이 있죠. 꿈이 있었어요. 저는 가이드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수능 질문도 아니고 어려운 질문도 아니잖아요. 당황했으면 좀 그럴 수도 있고 대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내색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스폰서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집에 갔는데, 밤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지? 나는 진짜 꿈이 뭐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맞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기억이 나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뭐 꿈을 꾸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스폰서님도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꿈이 뭐냐고 뭐 그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둘러서 질문을 하셨던 게 지혜 씨 뭐 하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어요? 아니면 뭐, 아이에게 우리 아들이 현수인데요. 현수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좀 꿈을 터치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아메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더 많았어요. 저는 아메이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다 아시다시피 안정적이고 매월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고 또 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할 필요 없지, 나는 아메이 할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들. 저는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이 하나인데 지금 왜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3억에서 5억 정도 돈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명이니까, 그 정도는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아메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저희는 사실 매년 매년 갔어요. 매년 매년 가고 싶은데 갔고 아이랑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메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막 엄마한테 뭐를 가져오고 그러지 엄마한테 제가 뭐 힘이 되드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도 엄청 젊으시고 지금 멀리 계시거든요.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만나 뵙지를 못하고 또 저희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원하시지도 않아요. 뭐 바라시지도 않고 그냥 너희만 잘 살면 됐다. 항상 이러시기 때문에 저도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매달 매달 적금을 붓고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아메이를 안 해도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메이를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미팅장을 계속 나갔어요. 되게 신기하죠.
어, 아메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 왜 미팅장에 갔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그 미팅장에 가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메이는 미팅이 다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미팅, 미팅, 미팅. 계속 미팅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시간도 많고 미팅은 들을 수 있지 하고 미팅장에 그냥 계속 나갔어요. 미팅장에 나가서 미팅은 좋잖아요. 그래서 미팅 되게 좋다 오늘. 그러고 밥을 먹고 집에 가고 그냥 이렇게 미팅장 그때 당시 저희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말 미팅장 좀비처럼 미팅장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좀비처럼 미팅장을 다니던 언니가 아메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메이를 해야겠다고 하셔서 저는 근데 묻지도 않았어요. 왜? 왜 하는데? 이런 거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언니가 한다고? 그러면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미팅장을 다녀요. 또 미팅장을 계속 다니면서 제품도 거의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품을 하나씩 바꿔서 써가고, 그 다음에 친구도 소개해주고, 가족도 소개해주고, 또 홈미팅 자리에 있다고 하면 또 홈미팅도 가고, 그렇게 저는 계속 그냥 언니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제 미팅장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이 아메이를 하던 언니가 안 되겠대. 너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아메이를 같이 해보자. 우리 해보자, 해보자.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렇죠. 되게 말도 잘 듣죠. 언니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해서, 그러면 나도 정신을 차려보고 언니처럼 아메이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아메이를 안 했지만 미팅장에 다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되게 가랑비 비 젖듯이 이렇게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하고 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단연코 아메이 따위는 하지 않아도 돼라는 그 이유들이 아메이를 꼭 해야 되는 이유로 바뀌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공무원 남편이었잖아요. 저희는 신랑이 공무원 남편인데 연금을 저희는 사실 박봉이에요. 공무원 되게 박봉인데 연금밖에 믿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경제가 계속 좋아지지 않잖아요.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연금만 믿고 살고 있었는데 연금을 받을 시기에 갑자기 나라에서 못 주겠다. 재정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뭐 시위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미팅장에서 현실 점검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신랑은 제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너무 지금은 좀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자는 모습만 봐도 되게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힘들 텐데 나랑 아들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만약에 내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아내가 되면 이 사람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해봐야 되겠다는 이유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잖아요. 남들은 둘째, 셋째, 넷째 막 있는데 저는 아들 하나인데 얘한테 오히려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그런 거를 말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면 그건 너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으로 아메이를 해야 하는 이유로 바뀌더라고요. 또 해외여행도 사실 그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도 돈을 모았다가 갔다 오고 나면 카드빚이 막
있잖아요. 카드값을 갚아야 하고 또 거기 가면 막 먹고 싶은 거 뭐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맛집 골라서 가고 막 쇼핑하고 싶어도 다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이 아니고 아메이는 또 열심히 하면 여행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이것도 또 아메이 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또 우리 부모님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준비되고 지금 너무 젊을 때 우리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같이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부모님한테 받은 것들을 제가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지금은 너무 젊으시지만 사실 저희 신랑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모셔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조금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뭐 당장 오지 않으니까 계속 미루고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시고 그래서 병원도 한 번씩 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하세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되면 또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 적금도 사실 진짜 모아서 홍진희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그 쓰레기 봉투 막 200원짜리 그거 막 꾹꾹 눌러 담고 막 아끼고 막 이거 안 먹고 막 해서 그냥 정말 조금 넣고 있던 적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적금들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똑같아요. 아메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해야 하는 이유가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냥 생각을 달리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 미팅장에 나오면서 저도 꿈을 꾼 것 같고 그 꿈이 좀 간절함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아메이에 들어왔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박재 리더님, 지혜 씨,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다 저희 아이 이름을 불렀거든요. 현수야, 저한테 현수야라고 해요. 그래서 다 현수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는 박재 리더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SP가 되기 전 달부터 그때 처음 강의를 맡겨주셨거든요. 정수기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 제가 왜 해야 돼요? 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그 정수기 강의를 시작으로 줌 미팅에서 강의하고, 라방을 저희가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라방을 매주 하고, 또 이런, 코로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좀 미팅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스피치를 맡겨주시고 그렇게 정말 매달 강의가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못하겠다는 말을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리더님들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스피치 하는 게 정말 꿈이고 너무 하고 싶은 리더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지금 오늘도 사실 며칠 전에 스폰서님께서 박지혜 리더님 스케줄표 나왔습니다. 하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 진짜 맨날 강의 울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조차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한국 아메이 1등 하는 우리 위너스 그룹에서 이렇게 지금 몇백 명의 리더님들이 저의 방송을 보고 계신다는 거 너무 감동이고 너무 소름 돋고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배짱이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와 같이 미팅장에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도 알아보고 또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저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소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소비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과 저의 차이점은 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을 꿈으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돈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에도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사진은
놀라지 마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스폰서님이 미팅을 하고 계실 때 어떤 리더님들이 이제 캡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 진짜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사진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근데 눈빛이 살아있는 이 사진 모습 이걸 생각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진다고 해요. 눈빛부터 우리 스폰서님은 지금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스폰서님뿐만 아니라 소비자, 그다음 파트너 리더님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눈빛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생기면 내가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고, 또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된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실패를 계획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 이 말을 듣고,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꼭 단기, 중기, 장기,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의 가시화는 내가 꿈꾸는 건 사실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꾸는 거는 정말 많지만 이거를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사람이 이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대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화장대 거울에 이렇게 저의 꿈과 저의 목표와 제가 가고 싶은 것 그걸 계속 적는 그 습관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다 생각나면 거기에 하나 더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리고 뭐 집 밖에 있을 때는 이런 메모장, 핸드폰 메모장을 이용해서 적어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적어놓은 것들이 정말 된대요. 스폰서님은 그 정말 네일샵 가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놨는데 이 적어놓은 꿈들이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뭐 1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내 꿈이잖아요. 내 진짜 꿈을 오늘 한번 적어보시는 거 어떠실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인데요. 믿음은 그냥 나오지는 않고 사실 학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공부, 그리고 회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왜 뉴트리라이트는 제가 지금 감동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면서 더 좋은 걸 느끼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사업의 플랜 같은 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믿음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꿈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된대요. 행동은 바로 우리 사업에서 10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10코어는 다음 시간에 아마 다른 리더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 정확하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진은 저보다 먼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스폰서님이에요. 저희가 이날 대전에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팅에서 스폰서님이 우리 이 삿포로 포스터 그냥 테이프로 붙여놓지 말고 뭐 비싸지 않은 액자에라도 소중하게 넣어서 집에 가져가서 우리 아이에게 선포하고 매일 보면서 우리 삿포로 갈 수 있는 그 날을 꿈꿔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바로 이 액자를 사서 막 포스터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폰서님과 파트너 리더님들과 형제 리더님들과 이 삿포로 가는 날을 꿈꾸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삿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넣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꿈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 사업을 그렇게 뭐 비전이 있어서 본 사람들도 많잖아요. 바로 한 번에 알아듣고, 오케이. 아메이 내 인생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만, 저는 계속 그냥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 미팅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시는 분들한테 꿈이 있나요? 저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유,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는 사람도 있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꿈이 있냐,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엄마이잖아요.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는 꿈이 없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 수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꿈을 꾸라고 말을 하지 않냐. 우리 아이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또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가 한번 돼보는 건 어떻겠냐, 좋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학습해보고 공부해보면 어때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봤을 때 정말 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꿈을 믿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꿈이 없던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꿈이 생기고 그 희망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폰서님은 물론이고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과 함께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었고, 저는 다음에 이 자리에 설 때는 꼭 보석핀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